거기서는 이제 톰 피터스는 이제 여기서의 문제를 나홀로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나홀로 증후군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거든요. 조직의 한 부분이 조직 내의 다른 부분이나 관련 조직의 각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끔 일을 혼자 떠안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사고가 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빨리 얘기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은 내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좀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거기는 50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50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서 좀 간추려가지고 이 나홀로 증후군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바로 우리 자신이야. 첫 번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인 성공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조직 내부의 마찰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어떤 조직원 한 명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부적절하게 뭐 경쟁을 너무 이제 경쟁 의식에 있어서 뭔가 이제 계략을 짜는 데거나 아니면 되게 맞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아니 자기가 떠맡은 일들을 이렇게 뒤에다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해놓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그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99개를 다 완성했는데 한 명이 그냥 일을 지나침으로 해서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이걸 못하겠다, 하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충분히 남는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즉 나홀로 증후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또 딱 보면 그 사람이 특별히 뭐 나쁘거나 인격이 나쁘거나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커뮤니케이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아마 우리도 이런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마찰이 없는 조직.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회사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권력에 아부하는 중간 경영자의 책상에 서류가 일주일 안이 1시간, 1초, 수백만 분의 1초도 머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고 체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누구를 통과해서 누가 체크를 해서 그 위 경영자에게 보내주는 그 병목 현상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체크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것들을 뭐 자기가 걸러서 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뭐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이것들을 해결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 경영자들의 99%를 잘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우리가 신경을 못 써줘가지고 이 일이 해결이 안 됐다. 오늘 이제 어떤 결론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그 결론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 책임자나 아니면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모든 걸 해결을 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우면 바로바로 도움을 청하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어려운가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맞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홀로 증후군 박멸. 그러니까 보통 그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텃밭의 싸움을 멈춰야 된다. 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나 제한되어 있는 일들을 자기가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의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싸움들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된다는 그 정치, 사내의 정치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홀로 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야 되냐, 아주 비참하게 쫓아서 내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할 일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 정치가 안 생기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적고 또 공부나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게으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갭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그 원하는 게 이만큼이고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면 나머지 이만큼은 못 하는 거고, 이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지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책임을 또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 사람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자원을 뺏어먹거든요. 많이 지치게 하고.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제가 최근에 결정 내린 거에 그 가장 톰 피터스가 결정을 좀 단호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웹상에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그 맡은 일들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지 웹에서 우리가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일을 하면 굳이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한눈에 어느 시스템에 어떤 게 병목이라는 걸 알게 되면 또 그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니까 집단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내려준 일들이 뭐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뭐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라도 꼭 이렇게 하는 게 낫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우리 개발이 이렇게 있으면 개발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달력이 있고 이쪽에서 뭐가 있고 이런 웹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웹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얼마큼 완성했는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웹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어느 부분은 얼마큼 완성했고 어느 부분은 좀 더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어디에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나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바로바로 연락을 하면서 갈 수 있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눈치 보고,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나? 하면서 한마디 말을 던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만약에 웹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보드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가 어떤 걸 끝냈을 때는 항상 표시를 하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속도로 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6월부터라도.